네,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고 하는 인트형 배열은 각각 10, 20, 30, 40, 50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프린트F를 3번 할 건데요. 배열 A의 0번째 첨자의 주소, 첫 번째 첨자의 주소, 두 번째 첨자의 주소, 그리고 나서 A의 주소값 출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번째는 이런 주소가 나왔고, 그리고 플러스 4 한 만큼 첫 번째 첨자 주소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첨자도 플러스 4 한 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배열명 A는 이 배열의 첫 주소값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이 전체가 A라고 하는 배열이고요. 이 부분이 A 첨자 0이고요. 그때의 주소가 이렇고요. 그리고 A 첫 번째 첨자의 주소는 4칸 띄어진 4바이트가 플러스 4바이트 된 12가 될 거고요. 그리고 A의 두 번째 첨자의 주소값은 플러스 4가 된 16, 그리고 A의 세 번째는 20이 될 겁니다. 간격은 4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A의 주소, 배열명은 시작 주소라는 의미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결과를 보시게 된다면 1, 2, 30, 40, 50이라는 값이 각각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A의 주소값은 A는 이 값이죠. 그리고 A 플러스 한 값, 그러면은 4바이트만큼 띄워져서 이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A의 간접 참조 연산자에 의해서 A가 가리키고 있는 이 주소 값의 내부 값이니까 여기죠. 여기에 이제 10, 20, 30, 40, 또 뒤에 보이진 않지만 50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1이면 이 부분이 A이고요. 플러스 1을 했다. 그러면 4바이트만큼 띄는 거니까 이 부분이죠. 이때의 내부 값을 참조하라고 했으니 이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첫 A라고 하는 배열명은 시작 주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플러스 1 포인터 연산을 하면 그 다음 4칸 띄어서 4바이트만큼 띄어서 A 플러스 1 또 4바이트만큼 띄어서 A 플러스 2 4바이트만큼 띄어서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내부 값을 의미하는 거는 이 A가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의 내부 값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10, 그리고 A 플러스 1 부분에서 이게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서의 내부 값이기 때문에 20, A 플러스 2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30. 여기도 A 플러스 3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이기 때문에 40이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또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보면은 배열이 A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각각의 0, 1, 2, 3 첨자 값이 있고요. 이 첨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라고 하는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고요. 그 포인터를 통해서 이 첨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int형이고 여기를 시작을 해서 P라고 하는 포인터를 통해서 각각의 첨자에 접근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P는 인트형을 가리키는데 A의 주소를 받아서 이 첫 주소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했을 때 A 0번째 첨자, 첫 번째, 두 번째 첨자 값이 각각 10, 20, 30이 나올 거고요. P도 첫 번째 첨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때 첨자 값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한 값 10, 20, 3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P의 0번째 여기죠. P의 0번째 값에 60을 넣어주고 첫 번째는 7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8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90 네, 80까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A의 0, 1, 2를 출력했을 때는 6, 70, 80이 나올 거고 P도 포인터를 이제 배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60, 70, 80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포인터와 함수입니다. 앞에서는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함수인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입니다. 기본적인 call by value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원리이고요. 그리고 call by reference 참조에 의한 것은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먼저 이 main 함수를 보게 된다면 메인 내에서 sub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시켰습니다. 이때 호출했을 때 i 값을 100을 전달해 줬네요. 그러면 이렇게 int v에는 100이 들어갈 거고요. 이때 call을 했다. by value 이 얘기는 value 값이 전달이 되면서 입력 인자로 value 값 i 값이 100으로 전달이 되면서 함수를 호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의 값이 복사가 돼서 v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이게 값에 의한 호출 방법이고요. 다음은 참조에 의한 호출입니다. 이 경우에는 메인 내에서 sub이 호출이 됐을 때 여기는 i의 주소값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i라고 하는 값에 100이 들어가 있고 이때의 주소값을 구해서 이 주소값을 어디다 넘겨줬냐면 여기 sub에 정의된 부분에 P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표현하면 이런 코드가 되겠죠.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 P가 있는데 얘는 i의 주소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터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에는 200을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메인 내에서 i라는 것이 있는데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이때의 주소, i의 주소를 96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96, 주소 96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P는 96이라는 주소를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 96의 위치에 가리키는 거고 i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 포인터 P는 200이라는 코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 값에 100이 아니라 이제 2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가 종료가 됐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sub 함수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요때 호출한 값을 어떤 result 값으로 받는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int형이고 많은 것이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100이란 값이 i 값이 200으로 바뀌었다는 정도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앞에서 봤던 거와 다르게 call by reference를 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i의 주소값을 넘겨줘서 포인터가 이 메인에 있는 변수와 연결이 된다. sub이라고 하는 다른 함수에 있는 변수, 그 포인터 변수가 메인의 변수랑 연결이 돼서 값을 읽을 수도 있고 값을 저장할 수도 있구나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습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그 간략한 코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학 함수입니다. 수학 함수로 인해서 포인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메인에서 수학 함수를 호출시켰을 때 수학 함수 내부적으로는 두 변수의 값이 서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압이라고 하는 함수가 종료되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메인 내에서의 두 변수는 변하지 않았고 한때 함수 내에서 소멸되기 전에 값이 변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포인터이고요. 이 수압 함수 1 같은 경우에는 call by value입니다. 포인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값복사로 인해서 함수를 호출시키는 경우고요. 한번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라고 하는 변수의 b라는 변수 메인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했을 때는 그대로 a는 100, 200이라는 값, b는 20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스왑 함수 call by value 해서 값복사가 일어나서 a의 값이 x 그리고 b의 값이 y 그래서 s하고 y는 각각 100과 200이 됐고요. 그리고 temp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구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sy 값을 출력하게 된다면 그대로 s는 100, y는 200이 될 거고요. s의 값을 템프에 넣어라. s는 현재 100이니까 100이 템프에 들어가고요. y 값은 s에 들어가라. 그럼 100 대신에 이제 200이 들어갈 거고요. 템프 값은 y에 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200이 아니라 이제 10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초반에 s는 이제 100이었고요. y는 200이었는데 지금 이 대입 연산을 통해서 값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s는 200, y는 100으로 수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개의 값이 변경이 됐죠. 서로 변경이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합이 이루어졌고 이때 이제 출력하게 된다면 100, 200에서 200, 100으로 바꾼 게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메인에서 A, B를 다시 출력을 했을 때는 100, 200으로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수압 함수 내에서는 변동했지만 메인 내부적으로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수압 함수 포인터를 이용한 레퍼런스 by reference 한번 볼까요? 포인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선은 메인 내에서 A하고 B가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각각 100하고 200이 있고 그걸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압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A의 주소값, B의 주소값 각각을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px라고 하는 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터와 py 인트형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각각의 a의 주소와 b의 주소를 받아서 a의 변수에 연결, b의 변수에 연결이 된 상태가 됐고요. 여기에도 temp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px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값 100이죠. 네, 여기는 1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py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값이기 때문에 200. 그래서 결과가 px는 100, py는 200이라고 하는 값을 얻었고요. 다음은 여기서 이제 수합이 이루어집니다. px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값 100을 템프에 넣어주라고 합니다. 그럼 템프에 100이 들어가고요.
py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b의 내부값 참조하라고 했으니 200 값이 어디에 들어가죠? 200이라는 값이 px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값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대신에 200이 될 거고요. 템프 값이 어디 들어가냐? py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값 200 대신에 이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했을 때는 px가 가리키고 있는 내부값이기 때문에 200이고요. py가 가리키고 있는 내부값이기 때문에 현재 100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바디 부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 시합 함수는 소멸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에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의 AB 값을 출력했을 때 A는 기존과 다르게 100 대신에 200이 들어가 있고요. B는 기존에 다르게 200 대신에 100이 돼서 결과적으로 메인에 있는 AB와 함수 호출 종료가 됐을 때 그때 초기화 이제 마지막 AB 값을 봤을 때 수합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합 함수 내에서도 이루어졌고 메인 함수 내에서도 값이 서로 바꿈이 이루어졌구나,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포인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포인터를 쓰는 이유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개 이상의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서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출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출력이 있을 경우에는 딱 한 개의 출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앞에 리턴 타입을 한 개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0과 매칭시키기 위해서 리턴 타입 인트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함수명을 써주고 이렇게 괄호를 해줬고요. 여기 있는 값들이 모두 다 입력값은 아닙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4개이고요. 포인터 있는 부분은 사실상 출력값이라고 보십니다. 결과, 2개 이상의 결과이죠. 그래서 이 메인 내에서 변수 sy가 있고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까요? 여기에 3366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 s1y1, s2y2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3366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s의 주소값을 슬로프에 줬고요. y의 주소값을 y-intercept라고 하는 변수 포인터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메인 이렇게 메모리 맵을 항상 그리시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인에서는 s라는 변수, y라고 하는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함수가 호출되면은 또 이렇게 get9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인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S1, 여기는 Y1, 이렇게 S2, Y2, 그리고 이제 포인터가 두 개가 있네요. S, Y, 그리고 각각 값이 3, 6, 6이고요. S는 메인에서 S의 주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Y intercept는 Y의 주소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된 상태가 이 헤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S1과 S2, S1은 3이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S1은 3이고 S2는 6인데 두 개의 숫자가 같으면 마이너스 1로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썼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y2에 있는 값,
현재 6이죠. 6 빼기 y1은 3이죠. 3. 그리고 얘를 S2 6 빼기 3이네요. 또 동일하게 6 빼기 3한 값. 그래서 이 결과값을 보면은 이제 얘도 플롯이고 얘도 플롯이기 때문에 플롯이겠네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이 S 슬로프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값 여기입니다. 메인에 있는 값. 메인에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리턴을 위해 쓰이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턴 결과값을 메인에 넘겨주기 위해서 쓰는. 그래서 이 결과값은 뭐가 되죠? 는 1이죠. 그래서 1.00 네, F 플롯형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1이 뭐죠? y1은 3 빼기 이 슬로프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내부값 1.0이죠. 1.00 네, 곱하기 S1이기 때문에 3. 그러면 이 결과값은 0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y좌표는 0인데 y-인터셉트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y고요. 거기에 이제 내부 값에 이 결과값 0이라는 값을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리턴 0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에러이고 0이기 때문에 else로 와서 기울기는 이것과 이제 매칭이 되는 거는 sy죠. 그래서 1.0과 0이 매칭돼서 그러니까 기울기는 1이고 y좌표는 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조금 설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2개 이상의 결과값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활용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열이 함수의 인수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함수 보면은 A는 10,000개의 크기를 가지는 배열이고요. 인티형 배열이고 이 A 얘를 10,000개를 이제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값만 넘겨주게 됩니다. A라고 하는 주소값만. A는 곧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배열명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소를 참조해서 네, 배열 주소를 참조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만 아셔도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보시게 된다면 메인이 있고요. A는 배열인데 3개로 이루어졌다. 1, 2, 3 이때 i의 0번째 첨자 첫 번째 두 번째니까 1, 2, 3이죠. 1, 2, 3이 출력이 될 거고 sub이라는 함수를 호출시킬 건데 여기에 A의 주소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배열명은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sub이 호출되고 얘는 좀 명확하게 더 하기 위해서 main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sub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건데 B는 A의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B를 통해서 마치 포인터처럼 어떻게 하냐면 B를 통해서 0번째 첨자인 그곳에 4를 넣어줘라. B를 통해서 첫 번째 첨자인 값을 5를 넣어주고 B를 통해서 두 번째 첨자 여기에다가 어떤 걸 넣어주죠? 6이라는 값을 넣어줘라.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A0, 1, 2를 출력했을 때는
아까와 다른 4, 5, 6이 출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 배열의 모든 배열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배열의 주소를 받아서 이제 외부에 있는 메인 외부에 있는 다른 함수에서 메인으로 접근을 하고 각각의 인덱스 첨자 값을 활용해서 값에 접근하는구나. 외부에서 연결을 포인터가 배열에 연결을 하고 내부 인덱스 첨자를 통해서 값에 접근을 하는 문제인 겁니다. 네, 다음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함수에서 return 타입이 int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s랑 y라고 하는 입력 인수가 있을 거고 result라는 게 있는데 이 어떤 특정한 값 1하고 2라고 할게요. 이거를 연산을 해서 r한테 넣어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return을 어떤 걸 해주냐면 result의 주소값 그럼 여기에 어떤 주소값이 return이 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메인에서 그 return 값 주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소를 받던 안 받던 리턴 했을 때 이 주소를 넘겨줬을 때 이 문제점이 되는 게 여기에 이제 바디의 끝부분을 만나게 되면 add라는 함수는 소멸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소 값을 리턴을 해서 메인에 넘겨줬다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아무런 값이 전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다는 걸 좀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변수 리조트는 함수가 종료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주소를 반환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포인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뒤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자료 구조 중에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링크드 리스트의 구성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도 배울 건데요. 구조체는 배열과 다르게 서로 다른 자료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노드라고 하는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int라고 하겠습니다. int a랑 그리고 b인데 어떤 자료이냐면 이제 포인터. 그래서 a 값이 1이라고 하고요. b는 어떤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이고요. 이때 다른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영역 그리고 여기는 링크 주소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때 이때 포인터를 활용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나 D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A하고 B 연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이제 B하고 C 사이에 N이라는 그런 정보를 연결시키고 싶으면 B의 링크 부분, 포인터 부분을 N의 주소 값을 전달해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기존에 연결했던 C에 연결했던 그 C의 주소 값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N은 또 그 다음 연결돼야 되는 C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C의 주소 값을 N의 링크 부분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call by reference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고 하나는 우리는 이제 메인 내에서만 뭐라고 하죠? 내에서만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택 영역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힙이라고 하는 다른 메모리 영역에 할당하고 싶을 때 원하는 변수던 뭐 배열이던 이런 걸 연결시키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포인터입니다. 이거는 메인 영역이고요. 이거는 힙이라고 하는 다른 메모리 영역입니다. 어쨌든 그때 이렇게 다른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거는 포인터입니다. 힙 영역에 이 변수던 이 배열의 주소값을 받아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의 활용은 크게 연결 리스트, 콜바이 레퍼런스, 그리고 동점 메모리 할당할 때,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함수의 리턴 값이 2개 이상일 때 사용된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포인터입니다. 이 포인터의 막바지에 오게 됐는데요. 좀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아니라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해서 함수 포인터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PF라고 해서 포인터 펑션이라고 보십니다.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이 함수 자체도 메모리 공간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 주소 값을 pf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한테 넘겨주게 된다면 이렇게 받자마자 연결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함수 add랑 sub이라고 하는 헤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보면은 자료형을 써주고 변수명까지 썼는데요. 사실상 이 원형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그 함수의 자료형과 개수 정도만 써주셔도 되고 변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메인에서는 뭐가 있죠? result. 메인에서는 result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pf 포인트인데 함수 이렇게 입력 인자가 2개이고 int인 이게 이제 매칭이 되겠죠. 그런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pf가 존재하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얘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왜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고 입력 인자를 써줬기 때문에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트인데 입력 인자가 2개이고 둘 다 int형이어야지 얘는 그런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연결시켰냐면요. add라고 하는 함수의 주소, 함수명 쓰면은 또 그 함수의 시작 주소 값이거든요. 그 값을 pf에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add 라고 하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고 여기에서 그 포인터를 통해서 pf는 현재 add라고 하는 함수를 가리킬 건데 10하고 20을 전달하면서 호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 이제 호출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add라고 하는 포인터 pf가 add 함수를 이제 호출시킬 건데 각각 10하고 20이 전달이 될 거고요. 이 10하고 20은 여기서는 이제 뒷장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s랑 y 여기에 각각의 10하고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 result라고 하는 값 여기도 결과값이 있을 텐데요.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메인으로 넘어가서 30이 되고 그거를 이제 출력해 주게 되면 3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sub이라고 하는 함수의 시작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pf는 sub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0하고 20 값을 이렇게 호출시킨 겁니다. 입력 인자로 넘겨줘서 그러면 여기도 SYR이라는 게 있는데 S는 10, Y는 20, 그리고 R은 10에서 20 빼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요. 그때 리절트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2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이 값은 30,
이 값은 마이너스 10. 네, 그 뒷장에 나왔던 이런 값들이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들.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페이지가 달리 있을 뿐이고요. 앞에서 충분히 전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과 마이너스 10이 나온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한 단계 더 나아서 함수 포인터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배열을 이룬다, 행을 이룬다. 그 얘기는 이제 배열이라는 얘기죠. 함수 포인터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기존 함수 포인터랑 동일한데 이 부분에 차이가 있죠. 5개, 함수 포인터를 5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pf에 0, 1, 2, 3, 4 각각의 첨자가 있고 이 전체는 pf인데 5개의 크기를 가리키고 인트형을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입력 인자가 2개 있는 걸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입력 인자가 2개이고 각각이 인트형인 함수를 호출시키는 함수 포인터란 얘기고 그런 게 그 포인터들이 0번째 첨자부터 4번째 첨자까지 각각 하나, 둘, 셋, 넷, 5개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 배열인 거죠. 그래서 이 sub 0, sub 1, sub 2, sub 3, sub 4의 각각의 주소를 이 첨자 값에 넣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씩 관리하는 거죠. 호출하기 위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각 함수에. 네. 네, 이제 포인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함수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함수를 호출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코드가 길어 보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메인이 있고요. 4층 연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의까지 다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도식화를 시켜보면 pf라고 하는 함수의 포인터인데 각각 첨자 0, 1, 2, 3에 포인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터들은 인트형 2개를 입력을 받아서 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인트고 다 2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암묵적으로 가리키겠구나 싶었는데 이 중괄호 부분을 해주고 각각의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배열에서의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괄호를 처리를 해주고 차례대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값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기화를 해주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add라고 하는 함수명이죠. 함수명은 시작 주소라고 했고요. 그 주소를 받아서 add의 함수에 연결, sub 함수에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multi라고 하는 함수에 연결, 그 다음에 divide라고 하는 함수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메인이 처음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메뉴를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메뉴를 2로 입력을 했을 때 초이스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따져 봤을 때 어떻게 되죠? 네, 거짓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넘어가고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했을 때 10하고 20을 입력했네요. 그러면 S는 10, Y는 2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PF인데 초이스가 2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첨자 두 번째에 있는 포인터가 S하고 Y 값 각각 10과 20이 들어가고요. 10과 20이 전달이 되고 멀티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고 했으니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정의된 멀티에 S에는 10, Y에는 20이 들어가고 두 개가 곱해진 200이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200이 되니까 200이 리절트로 가는구나. 그러면 리절트는 메인의 리절트는 200이 될 거고요. 연산 결과는 이렇게 200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소 복잡하긴 한데요. 이 또한 각각의 값들을 이제 차례차례 확인하고 호출됐을 때 어떤 함수들이 호출되는지, 또 인덱스 각각의 첨자에 있는 포인터들은 어떤 함수들과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